평범한 금요일 아침, 왕실 경비병 한 명이 클래런스 하우스에 서 있었다. 그는 노련한 경비병답게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출입문을 지켜보고 있었다. 직원들은 아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때 등록되지 않은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가족 전용 출입문 근처에 멈춰 섰다. 그 차량은 일일 보안 기록에 도착 예정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휘트모어 상사는 10년 넘게 왕실에서 근무해왔다. 그는 단골 방문객들의 차량 번호판을 모두 외우고 있었다. 휘트모어는 낯선 검은색 차량 주위를 천천히 신중하게 한 바퀴 돌았다. 그는 곧바로 뒷좌석 트렁크가 수상할 정도로 낮게 내려앉아 있는 것을 알아챘다. 분명 무거운 물건이 차 뒷부분 안에 잠겨 있는 것이었다. 경험이 부족한 경비병이었다면 이 사소한 시각적 단서를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휘트모어는 이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 결정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른 경비병을 자신의 위치로 불렀습니다. 그는 조금의 당황함도 없이 차분하고 침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왕실 안뜰에서 긴박감을 드러내는 것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왕실 거주지 안에서 톰 파케어 볼스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는 화려하게 장식된 응접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최근에 만난 유명 요리사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카밀라 왕비는 몸을 기울여 미소 지으며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톰은 왕실의 공식적인 일원으로서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거대한 궁궐 담장 밖에서 자신의 경력을 쌓았다. 그는 왕실 의례 없이 그저 사랑하는 아들로서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휘트모어는 마침내 차에 다가가 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는 운전사를 찾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톰은 직원들의 사소한 행정적 지연을 예상하며 밖으로 나갔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보안 절차라고 생각하며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경비원은 부츠를 가리키며 일상적인 보안 검사를 요구했다. 톰은 표정이 일그러지며 턱을 꽉 다물었다. 경비원은 잠긴 가방 안에는 개인 서적과 서류만 들어있다고 말했다. 왕실에서는 개인적인 선호가 엄격한 보안 규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휘트모어 경사는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물러서지 않고 확고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카밀라 왕비는 갑작스러운 지연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소수의 궁궐 직원들이 모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가비자기 두 번째 차량이 육중한 철문을 통과했다. 문이 열리고 윌리엄 왕자가 자갈밭 위로 발을 내디뎠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공간 전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경호원들은 자세를 바로잡았고 카밀라는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다. 윌리엄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광경을 살폈다. 그는 잠긴 차량과 굳은 표정의 경비원들, 그리고 긴장한 계모를 살폈다. 마치 위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주변 공간을 분석했다. 마침내 그는 분명하고 조용하며 조금의 양보도 없는 지시를 내렸다. 경비팀에게 잠긴 차량 트렁크를 즉시 열라고 명령한 것이다. 트렁크 안에 물건이 나오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을 멈췄다. 경비원은 일반적인 밀수품이나 신체적 위협을 예상했지만 대신 30년 전의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안전하게 보관된 가방을 자신의 전용 차량으로 옮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은 이제 왕자의 차 트렁크에 안전하게 안치되었습니다. 윌리엄은 무거운 가방을 직접 손으로 켄싱턴 궁 안으로 옮겼다. 그는 모든 수행원들에게 즉시 방을 나가라고 명령했다. 무거운 문이 찰칵 닫히자 응접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잠긴 가방을 나무 책상 위에 똑바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맞은편에 앉아 가방을 열었다. 안에 내은 하얀 얇은 종기로 정성스럽게 포장된 페이지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낱장들 아래에는 가죽 표지로 된 오래된 개인 일기장 몇 권이 놓여 있었다. 가죽 표지는 오랜 세월 동안 매일같이 쓰이면서 부드러워져 있었다.
맨 아래에는 익숙한 필체로 적힌 봉투 2개가 밀봉된 채 놓여 있었다. 윌리엄은 상자를 열자마자 굵고 기울어진 글씨체를 알아보았다. 애어머니는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다이아애나 공주의 사적인 글이었는데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클래런스 하우스 안뜰에서 벌어졌던 긴장된 대치 상황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지극히 사적이고 내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것은 그의 계모의 아들의 차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등불 아래 홀로 앉아 말없이 책장을 넘겼다. 그는 조심스럽게 보호용 종기에서 첫 번째 손편지를 꺼냈다. 맨 위에 적힌 날짜는 편지가 1995년에 쓰였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날 것 그대로의 글귀는 분명 누군가를 위해 혹은 공개 기록 보관소를 위해 쓰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쓴 한 여인의 절박한 글이었다. 다이아앤 안에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대중에게 알려지기 훨씬 전에 이미 끝난 결혼 생활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편지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궁궐 안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외로움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카밀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카밀라에 대해 폭발적인 분노나 쓰라린 원한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패배한 병사처럼 조용히 지친 어조로 그녀에 대해 썼다. 현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대신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윌리엄은 특유의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혼자 이 글들을 읽었다. 이제 그는 어머니가 아무도 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페이지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 지친 어조로 묘사되었던 그 여인은 이제 영국의 여왕이었다. 그날 밤 그에게는 깨끗하거나 단순한 감정이란 없었다. 슬픔, 깊은 분노, 날카로운 배신감, 그리고 사랑이 한데 얽혀 무거운 매듭을 이루었다. 이런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면 아버지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조용하고 분석적인 길을 택했다. 그는 흩어져 있던 편지들을 내려놓고 첫 번째 일기를 집어들었다. 필체는 훨씬 빨랐고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다급함이 드러났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 없는 은밀한 회의에 대해 적었다. 페이지 맨 아래에는 한 문장이 굵게 밑줄 쳐져 있었다. 그 경고는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윌리엄은 방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동안 그 한 문장을 응시했다. 아이파일들이 어떻게 자동차 트렁크에 담기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위기의 진짜 발단은 궁궐 안뜰 사건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밀라는 톰과 로라를 레온데온의 한 안전한 개인 주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저녁 내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카밀라는 무심코 대규모 궁궐 목록 정리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왕실 기록 보관 담당자들이 안전하게 보관된 다이아애나의 개인 서신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카밀라는 이 과정을 순전히 행정적인, 오랫동안 미뤄왔던 정리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톰은 마치 가벼운 호기심처럼 들리는 아주 사소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기록 보관팀 외부의 누군가가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카밀라는 자료들이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며 절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만찬 후 3주 만에 궁궐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왕실 기록물 열람 요청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전보 조치 이후 중요한 보안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즉시 충원되지 않아 공식적인 감독 절차에 11일간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 11일 동안 임시 직원들이 요청 사항들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접근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보안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유효한 승인 코드를 사용하여 자료가 대출된 것입니다. 해당 파일은 2000년 이전의 개인 서신으로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에는 반납 기록이 없었고 자동 경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승인 코드가 완전히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파일 분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앤들에서 대치 사건이 벌어졌던 오후, 톰은 공식적인 법적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은 클래런스 하우스의 극비리에 진행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명의 왕실 법률 담당관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한 명의 보좌관이 조용히 동행했습니다. 토미 변호사 없이 신문에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담당관들은 차량과 사건에 대한 세 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톰은 그 상자가 자신의 것이며 열기를 거부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자 경찰관들은 그 역사적인 유물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다. 톰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나무 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문서들이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다고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들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멈추고 무거운 침묵이 방안을 가득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법무관들은 기다렸지만 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윌리엄은 1시간 후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신문 녹취록을 읽었다. 누군가는 그것들을 가져야 했다라는 구절은 수많은 위험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8시, 윌리엄은 첫 번째 전략적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아버지의 수석 비서관인 클라이브 올든 경을 불렀다. 클라이브 경은 30년 동안 왕실 스캔들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도록 애써왔다. 노련한 행정가인 그에게 윌리엄이 내린 지시는 매우 간결하고 명확했다. 안뜰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공식적으로 도난당한 왕실 재산이라는 것이었다. 사태 시오리는 절대로 전통적인 궁궐식 은폐처럼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응은 완벽하게 조용하면서도 동시에 엄격하게 정확해야 했습니다. 클라이브 경은 윌리엄이 국왕과 이 상황에 대해 논의했는지 물었습니다. 윌리엄은 전고 전에 하이그로브에게 전화해서 아버지께 보고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위기 대응팀은 법적 틀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재빨리 발견했습니다. 톰을 법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왕비에게 영원히 스캔들을 남기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를 살려주는 것은 왕실이 엄격한 규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법률 고문들은 두 가지 길 모두 결국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윌리엄은 전고 직전에 하이그로브를 불러 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 논의했다. 마침내 왕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지시는 정확히 5단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간단히 단호하게 처리하십시오. 우리를 파멸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 출입 기록에 대한 공식적인 보안 검토가 의뢰되었다. 궁궐의 복잡한 행정 체계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클래런스 하우스는 업무와 무관한 모든 친척들을 위한 보안 규정을 조용히 업데이트했다. 이제 개인적인 가족 방문을 위한 차량은 48시간 전에 사전 등록해야 했다. 보안 겸토팀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접근 기록에는 누락된 항목이 하나가 아니라 3개나 있었습니다. 유효한 승인 코드를 사용하여 물품이 대출되었는데 시스템은 이 3건의 대출 내역을 모두 기타 개인 서신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검토팀은 해당 코드를 가사 도우미 등록부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그 관리 코드는 절대로 톰 파케오 불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톰은 기록 보관소에 접근 권한이 없었고 그런 권한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 코드는 카밀라의 개인 비서실 고위 직원의 것이었습니다. 그 직원의 접근 권한은 오랜 기간의 충성스러운 봉사와 깊은 신뢰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톰 파커 볼스는 개인적으로 기록 보관소에서 그 편지들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겨진 연결고리 중 가장 눈에 띄는 마지막 고리에 불과했다. 진짜 근원은 그가 관리하지 않는 집안 깊숙한 곳에 있었다. 고위급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그를 위해 그 정보를 교묘하게 숨겨놓았던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윌리엄은 그 집안의 실세와 맞서야 했다. 그는 카밀라에게 직접 개인 메시지를 보내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 그들은 1층의 작고 조용한 응접실에서 만났습니다. 왕실 보좌관이나 법률 기록관은 그 조용한 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긴장된 대화는 총 15분도 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만남에서 분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은 지도자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드러내는 의도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디지털 기록 증거로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답을 직접적으로 얻고자 했다. 그는 그녀에게 편지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물었다. 카밀라는 그 어려운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들이 비공개로 유지되고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치우라고 지시했는지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톰이 그것들을 차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부했다. 그녀의 말 사이의 공백은 윌리엄이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답이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신중하게 거부했다. 윌리엄은 그녀의 대답을 잠시 곱씹어 본 후 다음 단계를 말했다. 절차적 보안 가해역은 예외 없이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카밀라는 톰이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만 했다. 윌리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동의했다. 두 사람은 다이아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각자 방을 나섰다. 바로 다음 날 저녁, 엄격하게 유지되던 상황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 전국지 기자가 늦은 밤 궁궐 공보실에 전화를 걸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내부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음 날 아침, 이 기사는 전국지 내면에 특종으로 실렸다. 기사는 특정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진행된 보안 점검에 대해 보도했다.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왕실 전문가들은 텔레비전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중은 정보의 공백을 온갖 극적인 이론으로 채웠습니다. 국제뉴스 보도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위기는 영국 국경을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다이애나의 독특한 필체가 담긴 자료 화면을 끊임없이 방송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우회로를 통해 다시금 대중의 관심사로 떠오른 듯 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켄싱턴 궁에서 언론의 폭풍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나흘 후 가족들은 궁전 정원 파티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 왕비는 도착해서 지정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는 따로 입장하여 완전히 평행한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두 부부는 2시간 동안 같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사진 기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단 한 번도 나란히 서지 않았습니다. 그 화창한 행사 이면에 깔린 엄청난 긴장감을 포착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기자들은 톰 파케오 볼스가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알아챘다. 파티 도중 한 손님이 윌리엄에게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무심코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편지라고 말한 후 아무렇지 않게 다음 손님에게로 넘어갔다. 그 짧은 순간은 카메라에 담기지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지도 않았다. 기록물 보안계 검토는 안들 사건 발생 6주 만에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된 요약본은 국왕과 윌리엄 왕자에게만 공유되었습니다. 왕실은 취약한 기존 접근 코드 시스템을 즉시 폐지했습니다. 이제 역사 기록물에 접근하려면 고위 공무원 2명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톰 파커 볼스는 어떤 형사 범죄로도 정식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법률 고문단은 공개 재판보다는 사퇴 수습을 택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왕이 공들여 쌓아온 공적 이미지를 무너뜨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밀라 왕비는 이전과 다름없는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왕실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두 왕실 사이에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관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동 브리핑 횟수가 줄어들었고 서로에게 엄격한 업무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윌리엄이 그 문서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적인 편지들을 왕실 기록 보관소에 반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문서들은 켄싱턴 궁에 있는 그의 개인 금괴에 안전하게 보관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례적인 결정에 대해 언론이나 대중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어머니의 글들을 차가운 기관에 돌려주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위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단 하나였다. 그는 아버지의 통치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완전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진솔한 목소리를 그녀가 혐오하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보호하였다. 안들에서 벌어진 사건은 제도가 침묵을 통해서만 존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편지들은 너무나 솔직해서 세상에 공개될 수 없었다.